217페이지 4장 주택관리 가볍게 보고 갑시다. 1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이 10년 단위로 만듭니다.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이 10년 단위 만들고 2번 보면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의사 수립이 필요? 그러면 하이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의사 수립이 필요? 그러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3번 5년마다 재검토, 5년 재검토, 10년 단위 만들고 5년 재검토. 4번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고. 넘기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서 1번 주민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안 중요. 협의하고 심의하고 안 중요. 협의 요청 받으면 30일 대답 안 중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4번이 중요합니다.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받는다. 대도시가 도지사 승인받는다.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 대도시장이 도지사 승인받는다 라는 게 우리 시험에서 나올 만한 게 딱 하나. 리모델링 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대도시장이 만들고 못 만들어요? 만들죠. 도지사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2초만 생각하고. 대도시장이 도시기본계획 만들어서 도지사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2초만 생각하라니까 뭐 급하냐고. 너 2초가 왜 이렇게 기냐고. 받는다지 받는다지 사람이 눈치가 있어야지 받는다지. 도시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장,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는 본인이 직접 확정하고 시장으로서 도지사 승인받고 그 시장 안에 대도시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있는데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없다고. 맞는 말이지만 기본계획은 대도시랑 다른 자체를 안 쓰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고. 딱 여기 하나 있다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승인받는다. 그거는 좀 주의하자고요. 옆에 보면 219페이지 밑에 보면 4번 리모델링은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허가. 시군구 허가. 세대수가 증가되는데 30 이상 증가되면 어째 기억력이 2시간도 안 가요. 30세대 이상 증가가 되면 뭐라고? 사업계획 승인. 앞으로 이쪽 보고 해야지. 이쪽 봐서 안 되겠어. 이쪽 보고 해야지. 증가 세대가 30 이상이면 그때부터는 사업계획 승인. 그럼 박스 보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안 만들고 입주자 대표해서 하잖아요. 아까 조합 만들 때는 무조건 3분의 2였어요. 리모델링 결의. 리모델링 결의 통 5분의 4. 전체 그러면 전체 5분의 4 이상과 동 3분의 2. 거기서 그거 보면 나가라 그랬어요. 매도 청구.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서 시군구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이제 하자보수입니다. 하자보수. 이런 부분 깊게 가봤자 의미 없어요.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대상은 공동주택인데 단독이 아니고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을 무슨 법에서 건설합니까? 그러니까 건축허가 받아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건축법에는 하자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허가받아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도 하자보수는 주택법을 적용한다 이 뜻입니다. 하자보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하는데 일반적인 시설물이 1년, 2년, 3년, 4년이고 내력구조부가 5년, 10년인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내력구조부니까 내력구조부 5년, 10년, 10년짜리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내력형 기둥 5년짜리는 바닥, 보, 지붕 그러고 그 다음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이유는 보증, 부도, 민가 부도 날 걸 대비해서 예치하니까 국가지하체 공사는 부도 안 망하니까 예치무가 없습니다. 하자 담보 채임 기간 내 내력구조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는 기본이고 손해배상 책임 의무도 집니다. 시군구 정제는 하자 담보 채임 기간 내 공동주택 구조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 진단 기간에 진단 의뢰할 수도 있고 하자 신청 및 하자보수인데 하자가 발생되면 입주자나 입주자 대표나 관리당 관리자가
하자고 요구하면 저쪽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우길 수도 있다고. 주민은 하자라고 우기고 저쪽 아니라고 우기고 전문 진단기관에 진단 의뢰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자라고 판단이 되면 2번 며칠 내에 보수하든가 15일 내에 보수하든가 보수 일정을 통보한다. 며칠이요? 15일. 그게 3일에서 15일 개정됐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하자고요. 거기까지. 이제 더 하지 말고 문제 봅시다. 266페이지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할 경우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 바닥재, 주방용, 조변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 제시할 필요는 문제가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옳은 거니까 별도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해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X고 2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 마감자재와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 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자재 동의질 이상의 질로 해줘야 하고 2번은 맞네요. 3번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체결 시 입주 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가 아니고 있다고. 4번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의 영상물의 사용과 입날부터 이것은 반드시 함교고 2년 이상 보관하고 5번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마감자재 목록표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쓸 때는 동의받는 것이 아니고 통보 이렇게 다른 걸로 쓴다. 통보는 해줘야 합니다. 2번입니다. 주택 공급 옳은 거 1번 토지공사가 사업주체에서 복리세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신고? 그건 아니지. 국가지하철공사 신고하나? 국가지하철공사 55 초과 출전해서도 신고 안함. 2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에서 견본주택 건설할 경우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 제작해서 시군구 제출. 국가지하철공사도 만들어야 된다고 제출은 해야 된다고. 2번 5. 3번 관광특구 50층 이상 공동주택 분양가상제 적용 안 받는다죠. 4번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 공급되는 도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안 받아. 5번 시도에 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된다. 시도가 아니고 시군구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며칠 내?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옳은 것 했으니까 2번 3번 공급기준 분양가상한제 틀린 것 1번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에 대해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1번 틀렸네. 끝. 2번 사업주체가 복리에서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 복리는 신고입니다. 3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란 주택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사업주체가 일반에 공급하는 거 맞죠? 분양가 이하로 파는 거. 4번 토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않고 5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는 택지비하고 건축비로 구성합니다. 4번 주택의 분양가 제한이다. 틀린 거 1번 관광진흥법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너티 150m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되지 않는다. 관광특구 150m 적용 안함. 2번 사업주체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으며 분양가 공시할 필요가 공공택지 분양가 사업주체가 공시하여야 한다. X. 3번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제한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서 분양가 심사위원 설치 운영 시군구가 합니다. 4번 분양가 심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 산적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한다. 눈치요 실력이요? 눈치. 이 문제가 정상적이 같으면 분양가 심사위원은 이것도 심의한다. 심의하는 것으로 놓고 무례하지 안 하는 것으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당연히 심의합니다. 5번 시군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분양가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 여부 결정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나왔습니까? 2번 뭡니까? 공공택지 원가 공개 사업주체가 분양가 공시해야 한다 했죠. 5번입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네. 지역 옳은 거. 1번 국장은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주택계획 상수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지정할 수 있다. 국장이 심의 거쳐 할 수 있다. 5.
2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지정할 때 시도 협의가 아니고 의견 청취. 3번 지정한 날에 속하는 달에 직전 소급에서 상계할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얼마? 10% 이상. 4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해지 요청받은 국장의 요청 목표 며칠 내 결과 통보? 40일 내 결과 통보하고 해제 사유가 맞으면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고. 5번 국장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의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 해제 끝맺음 하여야 한다. 6번입니다. 주택법 양도 양수 알선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는 증서나 지위다. 틀린 거. 1번 주택조합 공급할 수 있는 지위. 2번 자본금 3억 법인으로 3년간 200세대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 발행한 주택성사채. 이 주택성사채를 누가 발행해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는 몇 억? 5억. 몇 년? 3년. 몇 세대? 300세대. 그게 여기서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자본금 3억이면 발행 못해요. 5억 이상. 3년간 300세대 이상 건설한 실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2번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엉터리. 3번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가 미리 입주금의 일부 전부를 저축한 국토부에 따른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이죠. 4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로서 시군구가 발행한 건물 확인서고 5번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이 대상자 확인서. 남들은 증서나 지위가 되는데 2번은 증서가 맞긴 맞는데 틀렸다는 얘기죠. 발행 주체가 틀렸다 이 얘기요. 그래서 2번이 엉터리가 되고 7번 공급과 관련해서 금지되는 공급질서 결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환행위가 아닌가 그러면 뭘까요? 알선, 증여, 광고, 상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는 된다? 상속과 저당은 된다. 상속과 저당은 된다. 5번 되죠? 8번 공급질서 결항금리 틀린 거. 1번 양도, 양수는 매매, 증여, 저당, 권리번호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저당은 빼야 되겠네. 2번 사업주체는 위반한 자에 대해서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3번 사업주체가 위반자에게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해당 주택 취득額을 본다.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이거 아닙니까? 4번 사업주체가 매수인의 주택가를 지급하거나 관할 법원에 공탁했으면 주택의 입주자 기간을 정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있죠. 예. 대급명령 5번 국장의 위반자에 대해 10년 이내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제한할 수 있죠. 10년 범위의 자격 제한. 1번이 틀렸고 9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 다 틀린 거. 1번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 주택대지를 담보 제공해서 주택대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없다. 일정 기간이란 일정 기간 그렇게 해서 틀린 말이 아니요? 그렇죠? 일정 기간이다. 입주자의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쭉 60일. 주택조합이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부터 60일. 2번 해당 주택의 입주자에게 주택 구입자금의 일부를 융자를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자금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을 허용한다. 입주자한테 어떤 입주자한테 너 이만큼 어쩐다고 융자 준다. 융자. 입주자에게 융자를 해줄 목적으로 저당 설정 그것은 되는데 안 배웠고 3번 저당권 설정 제한되는 기간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이건 아니지. 아니요.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가능일부터 며칠이요? 6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일 이후 60일.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가능이라 입주 가능.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60일. 4번 사업주체가 저당권 설정 제한 부기 등기할 경우 주택건설 대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5번 부기 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를 양수, 제한물권 설정받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효력을 무효로 한다.
10번입니다. 10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에 건설된 주택대지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 기간 동안 사업조치에 담보권 설정된 행위가 제한된 틀린 거. 1번 주택조합이나 주택조합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말한다. 다른 애들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로부터 그러는데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맞습니까? 맞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이란 사업 자체가 입주 예정 통보한 입주 가능일. 맞아요. 입주 가능일. 3번 사업 자체는 입주 예정자 동의 얻어 해당 주택 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가져놓고 입주 예정자 동의 받았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동의가 없이 하지 말아버렸지. 4번 사업 자체인 토지공사는 입주 예정자 동의 없이는 압류, 가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을 소유된 부기 등기 토지공사 국가지자체 공사는 부기 등기 안 하죠. X 안 해요. 5번 파산, 합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조치가 변경된 경우 사업조치는 입주재정자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대지를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거든요. 사업조치가 파산, 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조치가 변경되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까지 다 못한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배운 범위 내에서만 찾아요. 배운 범위 내에서만. 11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틀린 거 1번 국장 또는 시도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면 주거정책 심의 거쳐 투기과열을 지정할 수 있다. 있지요. 2번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 잘 나와요. 시도 의견이지.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 그게 주로 답 나온다고. 3번 재검토 몇 년이요? 1년 재검토. 4번 국장 또는 1년 재검토는 누구만 한다고? 국장만. 또 시도는 재검토 안 해요? 국장 1년 재검토. 4번 국장 또는 시도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합니다. 5번 투기과열지구간에 건설 공급되는 입주에 선정된 지위 전매할수는 10년 범위 내에서 대행이 정하는 기간. 답은 2번이었고 12번 투기과열지구 이제 옳은 거 1번 일정한 지역의 주택계획 선수의 물가상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시군구가 지정할 수 있다. 왜 또 시군구냐? 국장, 시도지. 2번 시도가 지정할 때 시군구 협의 그럴 줄 알았다. 시도는 누구하고? 국장과 협의. 3번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주택 전매자 맞습니까? 기존주택은 안 받고 그러면 신규주택은 안 받고 그러면 뭐만 받아요? 신규주택 안 받는다니까. 지위지 지위. 투기과열지구는 지위 분양권만 투기과열지구는 지위 분양권만 하는 거예요. 주택은 아예 안 해요. 4번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하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합니까? 있던 투기권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미부장 나면 미부장 깨져버리면 어쩐다고? 감소지. 30인지 50인지 내 할 바 아니고 뭐다? 공급 물량이 감소 그렇게 잡아야 된다고. 5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의 입주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사업주체 동의받아 전매하면 전매장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은 맞네요. 13번 전매행위 옳은 거 1번 제한되는 전매는 매매 증여 상속 또 나왔네. 상속도 안 됩니까? 상속은 되지요. 2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입주 선정된 제 전매 제한권 수도권 충청권은 투기과열지구 선정된 지위 전매 제한권 수도권 충청권은 마지막 기회 줄게요. 수도권 충청권은 똑같은 질문 3번 하면 우기지 말고 어쩐다고? 바꾸라고. 수도권 충청권은 5년 아니라고 왜 또 입모양새가 5자 나오냐고. 5년 아니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하고. 수도권 충청권은 분양권 못 판다니까. 등기 완료. 단 그 기간이 몇 년 초까지 못 한다? 5년. 5년은 단서예요, 단서.
수도권 중축 외에는 몇 년이고? 1년. 3년이 아니고 못 판다죠. 못 판다. 단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지. 3번 상속에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할 때 일부가 이전하면 전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려면 다 가야지. 4번 사업조치가 전매행위가 제한되는 분양가상관계에 적용되어 공급할 경우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으면 부기등기 해야 됩니까? 해야죠. 주택은 부기등기 해야 돼요. 5번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해서 주택에 입주가 선정된 지에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전매대금 지급하고 입주 선지를 매입해야 된다. 전매대금? 뭐라고? 매입? 비용. 법에서 매입비용. 매입비용 뭔데? 입주금 플러스 이자. 전매대금 뭔데? 플러스 피죠, 피. 뭐 2억, 4억 붙여도 팔자래 그거. 그건 전매대금이고. 매입비용은 입주금 플러스 이자죠. 14번입니다. 갑은 분양가상관계에 적용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한 자로서 전매 제한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사업주체는 지방소가 아니고 세대는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 구조를 말하며 수도권은 수도권이다. 1번 갑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은 기산점. 대상주택의 입주자 모집에서 최초로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항상 출발점은 똑같아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OX, O. 2번 대상주택의 수도권 외 수도권 외 비투기 과열 주고 공공택지에 소지하면 전매 제한기가 몇 년? 1년. 어째 기억력이 30분도 안 가냐고. 응? 대답하면 이상한 사람 된다고 주의하라고 몇 번 강조했건만. 이거 전매 제한기간 알 수가 없다니까. 복잡하다니까. 이거 알면은 정성이 아니다니까. 그렇지. 막내처럼 패스 그래야지. 패스. 3번 갑이 대상주택을 전매할 경우 토지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주택이잖아. 주택은 누가 먼저 산다고? 토지공사가. 그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건 기출문제니까 이 신청 다 패나간다고 얘들은. 자, 4번 갑이 상속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갑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토지공사에 동의받으면 주택을 전매할 수 있습니까? 있죠. 5번 갑이 근무로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이전할 때 갑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습니까? 없지요. 수도권 가면 전매가 안 되지요. 5번입니다. 5번 세대주인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갑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딸 결혼으로. 야, 딸이 결혼한다고 또 다 가나? 어쨌거나 딸이 좀 유명한 모양이야. 딸 결혼으로 전부 다 특별시로 가는데 특별시로 가면 안 돼요. 네. 2번 갑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만 가면 안 되고 전부 다 상속주택으로. 3번 가려면 2년 이상 가야 되고 4번 가려면 다 함께 가야 되고 5번 갑이 지자체에 대한 채무의 이행원이 모두 공매 시작되면 그것은 날아갑니다. 그건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답은 5번이네요. 공동주택 걸립니다. 1번 X, 2번 X, 3번 X, 4번 봅시다. 리모델링. 어른 거. 참 어른 거부터 전부 다 빌빌빌 틀었을 텐데 1번 리모델링은 건축물 노후학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 신축 증축. 뭐 빼고? 신축 빼고. 1번은 가볍게 했네요. 2번 증축 리모델링 사용검사 몇 년 경과? 15년 경과. 무슨 주택? 예, 공동주택. 국민이 아니고 공동주택. 자, 2번도 더 가볍게 했어요. 3번 시군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해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물은 증축형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무너진대요. 재건축 해야 된다고 했는데 거기다가 리모델링 증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맞네요.
4번 리모델링 주택자의 공동주택 단지 전체 리모델링 할 경우 전체 리모델링 하죠. 리모델링 전체 구분 소유권 5분의 4 플러스 동별 3분의 2. 5번 시군구청장이 세대수가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허가할 경우 시군구 심의 거친다. 5번 질문은 이게 문제가 지금 심의해야 하네요? 해야지. 30을 하든 50을 하든. 차라리 심의를 안 한다 그랬어야지. 틀리게 쓰고 싶으면. 심의기구 명칭을 바꿔놓고 O니 X니 그런 엉터리 문제 내면 안 된다니까. 심의기구 명칭이 답 나올 수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심의기구 명칭 가지고 답 낼 수 있는데 어디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응? 아니 심의기구 명칭 찾는 게 답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니까. 어디 가면 국회법하고 개발법하고 도정법은 심의기구 명칭이 뭐예요? 도시기획위원회, 건축법의 심의기구 명칭이 어이구 그냥 짧게 건축위원회. 주택법은 심의기구 명칭이 그냥 주택위원회 그 정도면 해도 된다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이거 몰라도 괜찮으니까 그 정도면 해도 된다고. 이 심의기구 명칭 찾는 거 어디 갔냐 그러면 국회법, 개발법, 도정법은 도시계획위원회인데 도정법 가게 되면 정비규약이 도정법에서 정비사업 하려면 심의해야 하네요? 해야지. 어디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근데 도정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닌 게 하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걔가 나온다니까. 정비규약 밖에 재건축 사업할 때는 어디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험 문제 나와요. 그걸 가지고. 근데 이런 데서 심의기구 명칭 써가지고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심의기구 명칭 똑바로 써주고 차라리 심의 안 한다. 그래야 문제를 정확히 만든 것이지. 패스가 아니고 이거 기분 나쁘다는 얘기요. 문제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똑바로 만들어야지 이것은. 거기 보게 되면 봐봐요.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그잖아요. 거기 보면 해설 보게 되면 그래서 문제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고 무조건 우리는 심의한다.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옳은 것은 몇 번이고요? 3번 옳고 5번도 그 심의규 명칭 지워버리고 심의한다 해가지고 오 그래야 돼요. 공부를 그렇게 해야 돼요. 시험에 맞게끔 그러니까 이 사람 문제에 맞춰서 공부하지 말고 우리는 실제 시험에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5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이 다 틀린 거. 1번 특별시 광시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해야 된다. 아까 세 군데 한다니까. 특별시 광시 대도시는 10년단위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 한다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시사가 수립이 필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 지금 그쪽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도시 과밀 방지를 위한 계획적 관리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도 조례가 정한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잘 들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이런 게 포함돼야 된다. 출제위원이 정상인이면 어쩐다? 있는 거 써놓고 물어본다. 있는 거 써놓고 없는 거 써놓고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무조건 얘는 있다고.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몇 년 된 수립? 5년은 재검토고 10년 얘는 10년. 4번 모르면 고향 앞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작성일을 누가 정한다? 국장. 5번 세대 증가의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우려가 적은 경우 등 대등이 정하는 경우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아니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답 먼저 나왔으니까 뭐 맞다 그래야지 방법 없네요. 자, 6번입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입니다. 틀린 거 1번.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 듣는다. 14일은 모르겠지만 내가 주민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는다는 알겠다. 대충 그것도. 2번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도지사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립해야 된다. 한다. 이건 알아야죠. 그것도 모릅니까? 이건 알아야죠.
특별시 강시 대도시는 10년 내에 해야 된다. 대도시 강시는 도지사 수립이 필요, 그럼 해야 한다. 3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싹 해가지고 포함된다 안 된다? 정상적이면 포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정상이라 믿고. 4번 대도시장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는 도지사 승인받지 않는다. 이거는 중요하지. OX 받는다지 XX. 5번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반영해야 된다. 5. 7번은 패스고. 7번은 우리 시험에 났지만 이런 거 또 날 일이 없으니까 패스. 8번 공동주택 하자담보 틀린 거. 1번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도 하자보다 청구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어요. 입주자 대표의 관리단, 관리유체 다 할 수 있어요. 내력별 기둥의 하자담보 책임은 몇 년이고 10년이고 보호바닥 지붕은 5년이고 3번 사업주체가 담보 책임을 지는 내력구집 하자는 내력이 발생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안전인단 실시 결과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한다. 내력구조부의 하자란 내력구조부에 발생된 결함으로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안전진단 실시 결과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 그게 내력구조부 하자니까 웬만해서는 내력구조부 하자가 없나요? 내력구조 결함으로 얘가 폭삭해야 돼. 무너져야 돼요. 아니면 진단해봤더니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이 떨어져야 그래야 내력구조부 하자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내력구조부 하자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4번 하자보수 보증금은 사업주체의 하자담보 책임이 종료할 때 순차적으로 판단한다. 들은 적이 없지. 5번 하자보수 청구받은 사업주체는 15일 내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 등을 명시한 보수 계획을 입대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15일 배웠죠. 답이 약간 너무 쉽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문제가 틀린 것을 해가지고 2번을 틀려놓고 2번을 틀려놓고 문제 푸는데, 그러니까 3번, 4번도 이게 우리가 좀 깊게 들어가면 그런 공부하는데 지금 요즘 그런 데까지 안 합니다. 특히 관리 파트는 지금 빼고, 주택부 빼고 있는 추세니까. 혹시나 한번 풀어봤어요. 9번 봅시다. 9번 하자보수 옳은 것 1번 사업주체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 책임에 관해서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공용 부분은 공동주택 사용검사의 사용 승인부터 20년 내내에서 하자보수 아예 집 지어서 내가 안 팔고 만다. 무슨 20년 동안 하자보수 합니까? 말도 안 되고 최대가 10년입니다. 2번 건축을 받아 분양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축한 건축주는 주택법상 하자보수 책임을 진다. 2번은 좀 말해야 되고 3번 사업주체는 주택법령상 담보책임 기간 내 공동주택 내력구조 중대한 하자 발생되면 하자보수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의무도 집니다. 4번 사업주체인 지자체는 보증금 예치 안 하죠. 안 망하니까 안 하죠. 5번 사업주체는 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의 책임 보험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게 분쟁이 발생되면 분쟁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있는데 느낌이 지금 명칭 자 봐요. 지금 1번 X죠? X 2번 5 없는 게 X입니까? X 3번 5의 X요? 5 4번은 X 5번은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눈치상 또 뭐가 틀렸다고? 조정위원회 명칭 틀렸다고. 이렇게 엉터리 집으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명칭을 지워버리고 조정 신청할 수 있다 그래야 돼. 거기까지가 이제 주택법에 관한 문제였고 여기까지 해서 문제는 다 이제 단원별 문제 끝냈고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하는데 어제 모의고사 했더니 학생들이 모의고사 딱 보니까는 아이고 너무 어려워요. 문제 풀고 너무 어려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풀고 난 다음에 근데 점수는 잘 나와요. 이러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항상 문제 1번에 우리는 문제 풀 때 문제 쫙 해가지고 자 1번이 어렵고 2번이 어려우면 못 풀어요. 그 다음부터 대부분.
그럼 어쩐다고? 빨리 건너뛰는 연습하라고. 그래서 다음 주 문제 1번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저는. 연습에 연습. 1번 모른다고 겁먹지 말고 넘어가라고. 나는 답만 찾으면 된다. 답만 찾으면 그 생각으로 넘어가야 돼요.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여기하고 다르게 연습용 지문을 많이 넣어서 연습용 지문.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나름 신경 써서 만들었으니까 문제 풀이할 때 빠지지 말고 수업 들어야 되고, 문제 답 몇 번,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문 넣어놨을 때 얘기했죠. 저는 출제원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문제 하나 가지고 옆을 종합적으로 알게서 만드는 것이지, 그 문제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 내용을 알자는 얘기지.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한 사람께 질문하면서, 질문 하나씩 하면서 가는 걸로. 야, 여태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국계법이든 농지법이든 관계없으니까 한 사람께 질문 하나씩 하고 가는 걸로. 부산서 그러니까 이분은 패스를 하고 그래. 한 분이 무슨 질문했죠? 질문이 있으면 해보겠더니, 있잖아요. 토종법에도 전매 제한이 있고 주택법에도 전매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토종법은 전매 제한이 없는데, 그건 전매 제한이 아니고 토종법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토종법에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있죠, 지위.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갖다가 양도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표정 좀 쳐보고, 원래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는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는데, 투기관리구도 재건축도 마음대로 사고팔고 하는데, 투기관리구 재건축은 걸린다고. 거기에서 제한 뭐뭐 빼고, 이혼하고 상속 빼주고, 그리고 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전원이 다른 도시에서 그런 거, 전원이 상속될 때, 전원이 해외 이주 2년 현재로, 그리고 경공매 있잖아요. 그거 하다 걸리게 되면 주택법을 적용받습니까? 토종법 적용받습니까?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주택법에서는 그 뭡니까? 양도, 양수, 알선, 광고 아니면 그쪽 있죠. 이쪽하고 헷갈리니까. 이쪽에서는 뭐냐, 여기서는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 양도하지 말라고. 여기는 분명히 그럼 뭐라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하지 마라. 두 개는 헷갈릴 수가 없고, 거기를 위반하면 그것은 토종법에서 처벌받고, 여기를 위반하면 주택법 처벌받는데, 신기하게도 이게 둘 다 투기하고 걸린 것들이니까 얘들은 똑같이 3-3이에요. 그리고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그러는데 딱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개업자가 청약통장을 팔다 걸리면, 중개업자가 우리가 하다 그 양도, 양수, 알선, 광고 해야 안 해요? 하죠. 하다 걸리면 얼마입니까? 이러고 물어본 거예요. 얼마입니까? 3-2. 그 질문이 나오면 이제 피곤해진다. 그 질문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질문은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무슨 법 문제입니까? 주택법 문제냐? 3-3. 중개사법 문제냐? 3-2. 그 부분은 달라진다. 그 부분은 똑같은 내용인데, 주택법 적용받으면 3-3. 주택법은. 그러니까 주택법은 아까 투기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3-3. 그게 중개사법 가면 3-2. 무슨 법에 의한.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항상 앞에다 주택법령상 이걸 써준다고. 일부러 이의신청 안 받으려고. 근데 그 질문까지 했으면, 그 정도 했으면 공부 많이 했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오히려 더 잘 질문해보세요. 뒤에. 해봐, 한번. 아니, 아까 질문할 걸 좀 손 들어놓고 이제 왜 안 하냐고. 질문 없으면 다 아는 걸 알고 믿고, 다음 주부터 수업은 그러니까 출제문 예를 들면 10시부터 하고, 이거 정확하게 시험 봐야 되고, 50분 시험 보는 이유는, 제가 작년에 시험 본 사람들은 큐에 들어가. 왜 큐에 들어가면 저도 하도 말을 안 믿으니까 1차 제가 민법도 보고 개론도 봤더니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이 7, 8, 7, 9. 무슨 얘기요? 전부 다 888에 들어온다. 이것도. 여기도 보니까 7, 8, 8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888. 근데 보게 되면
6개, 10개, 6개, 10개 이런 거는 없다고. 원래는 전부 다 몇 개였는데 8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 맞춘다니까 답을. 전부 다 8개 통일되면. 그러니까 통일 안 하려고 하나가 7개 주면 하나 몇 개 나오고 9개 나오고 8개는 정상이고 7개 주면 9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든다고 답을.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7개 2개 주고 9개 2개 준 것이 아니고 7개 하나 주고 9개 하나 주고 나머지 전부 다 뭐라고? 8이라고 888. 뭐를 어쩌라고? 미는 연습. 또 시간이 부족하니 그 말 하지 말고. 항상 실전 가서는 문제 시간 부족 이 말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학원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는 다 배웠어요. 정상적으로 내면. 근데 실전 가면은 안 배웠어요. 어떻게 안 배운 문제를 푸냐고 말이 안 되지. 찍어야지 그것은. 그러니까 아예 5문제는 안 푼다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번에 합격해야 돼요? 고득점해야 돼요? 고득점하고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고득점하고 난 다음에 답안지 못 옮기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 풀고. 그럼 안 된다니까. 저득점해도 합격해야 되니까. 아예 5문제 못 푼다 생각하고 아예 안 푼다 생각하고 옮겨야 되는데 이거를 찾을 때는 시험지에서 찾으면 이거 10분 걸려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기가 웬만큼 풀었으면 답안지에 옮겨놓고 하면 1번 금방 찾아요. 2번 몇 개, 3번 몇 개, 4번 몇 개, 5번 몇 개. 그러고 난 다음에 연습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해야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꼭 1개, 2개 불려가면 옥상 올라가서 안 내려와요. 운이라고. 그럼 이제 원장은 어찌게 할 줄 모르니까 원장님 따라가가지고 달래인다고 사람들 전부 다 옥상 가서 달래면 안 되니까 그거 하느니 이거 해서 충분히 몇 개는 넘어간다. 충분히 몇 문제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연습해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